오늘은 한국 이제 직업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네. 주 시청층인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2022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그 후배들, 저희도 이제 후배들 중에 다들 MZ 세대, 우리 박선영의 그 MC 선이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부동산 값이 워낙 이제 고공행진을 쭉 맞아요. 해오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주거에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 진짜 난 집 언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할 텐데.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거라면서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취업난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새롭게 떠오른 그런 주거 취약계층의 그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MZ 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 오늘은 6가지의 지원 정책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청년 매입 임대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네. 세 번째 행복주택,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네. 다섯 번째 장기 전세주택,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내가 고른 집까지. 야, 마지막 좋네요. 내가 그렇죠? 고른 집. 생각보다 상당히 그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청년 매입 임대 사업,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 전세주택, 내가 고른 집까지. 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 사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LH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 매입 임대 사업은 이 저소득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다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입주 대상으로는요, 무주택 요건과 그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예.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대학생이나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이런 취업준비생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9세 이하. 그럼 좋겠어요. 네. 네.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되는군요. 네.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다 입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하겠죠. 네.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요. 1순위부터 3순위로 이렇게 나누게 그렇군요. 되는데요. 예. 일단 1순위의 조건을 보면요. 네.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이거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예.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이어야 하고요. 예. 2순위의 경우는 본인과 그리고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조금 깁니다. 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어려워. 국민인데 자산 기준이 자산 기준에 충족하는 자여야 하고요. 네. 예. 3순위로는요. 본인만,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외한 본인만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내여야 하고요. 예.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인 거예요? 그게 보통? 네, 이게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굉장히 예.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요. 2순위 같은 경우. 네, 예. 일단 2순위를 조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100%라고 하면요. 3인 가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24만 52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평균으로? 네, 평균으로. 월 평균 100%, 월 네네, 월 소득 평균. 100% 이하인 사람이면서 네. 한 가지 더 있죠. 국민 임대소득 자산 기준인데요. 총 네.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개별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준에 다 충족을 해서 그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조건으로 거주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아닐 텐데. 네, 임대 조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생이나 이런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는 이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과 그리고 시중 시세의 40% 정도 네. 되는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2순위의 경우에는 보증금 200만 원과 그리고 시중 시세의 50%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계약 기간으로는요. 기본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한데 갱신할 때에는 무주택 요건 등의 이런 조건들을 좀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청년 임대주택 모집 기간은요. 네. LH의 경우에는 1월 7일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예.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1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네. 좀 참고하셔서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LH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청년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정책이죠.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요. 네. 이 기숙사가 이제 부족한 그런 현상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LH에서 매입한 기존 주택에다가 생활에 필요한 기존 집기를 좀 설치를 해놓고 예. 기숙사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주택을 네. 얘기합니다. 네. 네, 대학생이나 청년 등에게 시중 시세의 대략 40% 정도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보증금이 60만 원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보증금이 아닌가 거의 안 싶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아주 저렴하죠. 네. 네, 그래서 입주 자격으로는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거나 네.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도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좋네요. 네, 소득 기준으로는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또 나왔죠. 100% 이하여야 하고요. 1인 네. 가구의 경우에는 20%, 그리고 2인 가구는 10%의 포인트를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네. 이 모집 시기는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과 동일하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주변에 대학생들만을 위한 저 네. 주택인 줄 알았는데 기숙사 형태의 이제 주택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 가운데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가장 유명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행복주택. 이건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얘기 들어보죠. 네, 예. 행복주택은 19세에서 39세의 청년, 그리고 산당 근로자,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이런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예. 부지를 좀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좀 들었거든요. 쉽지 않죠. 예. 네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무주택 요건과 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요, 충분히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네. 요건하고 자산 기준이요. 예. 네, 예.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마다 이 신청하는 이 지원 자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예. 혼인 중이 아니라 당연히 무주택자여야겠죠. 네. 예. 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 1인 가구의 경우는요,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8만 원 선이고요. 358만 그거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은요, 2억 5,400만 원. 그리고 개별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주택 청약 가입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예. 거기다가 해당 자치구에 우리가 3년 이상 거주를 좀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요, 우선 공급 배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건 이제 청약이 들어가네요. 주택 청약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행복주택도 제가 이제 저희도 그 주변에 있었던 걸 봤는데 주변 시세보다 좀 임대료가 낮겠죠? 저렴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행복주택은요, 여러 지역과 자치구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예.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의 비용으로 일단 입주가 가능하고요. 네. 임대 금액 역시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자금력에 따라서 이 임대 보증금을 높이고요. 그리고 월 임차료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보증금 네. 높이고 매달 내는 월세는 낮추고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정책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음. 요즘에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역세권 청년주택.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름처럼 역세권에서 1분에서 뭐 혹은 3분 컷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는 거는 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민간 건설사가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요. 그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다시 매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건데요. 네. 네. 민간사는 이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이런 그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지다 보니까 예. 사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서울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만 1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자, 역세권에 위치했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경쟁률은 이것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네, 평균 수십 대 1은 뭐 기본이고요. 네.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까지 수백 대 일이요? 네, 가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격 요건과 공고문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청년 계층의 조건을 일단 좀 살펴보면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니면서 혼인 중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 또는 총 자산가액이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자동차를 일단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네. 자동차가 그래야 있으면 안 돼요. 오, 청년 이것도- 계층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네. 이제 신혼부부 계층은 좀 달라지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문은 SH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올라오게 되니까요. 알림 설정을 해놓는 등을 해주시면요.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은 자동차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요거 맞아요. 하려면은 이제 역세권 사시려면은 자동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꼭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좀 확인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장기 전세 주택은요. 네.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 거군요. 네네네. 네. 뭐 계속 산다고 해서 내 집이 언젠가 되고 뭐 그건 일단은 아니죠.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네네네. 제도상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신청 자격은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전원이 세대 전원이 아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유형별 소득,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보유 기준에 일단 해당이 되면요. 네.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네. 소득 기준으로는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여야 150% 하고요. 이하요?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서 2억 1,550만 원 이하. 네. 그리고 자동차 차량 가액은 역시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입주자를 선정하는 1순위의 자격으로는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도 역시 초과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네, 기준 네, 금액에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시면요. 그렇다고 신청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2순위로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기 전세 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네.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예.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네. 일반 이제 그 전세는 4년까지 가는데 이건 그거 아니네, 그죠? 근데 요거는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오. 조건에 2년에서 따라서요. 10번까지 네, 해서 네, 네, 20년까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차량가액이 3,496만 원은 왜 그렇게 금액이 그런 거예요? 3,500이 아니고. 그게 이제 중간 대한민국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차량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 자동차의 중간 값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떨어뜨리게 한 거고요. 거군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마지막 6번째인데요. 네. 그 내가 참 가장 이 어떤 그 뉘앙스도 괜찮아. 내가 맞아요. 고른 집. 그렇지. 내가 제일 좋은 집이 그죠. 중요한 건데. 네. 내가 고른 집인데요. 이게 사업명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내가 고른 집을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 뭐 아주 좋죠. 좋은 느낌인데 이제 뭐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뭐 사실 내가 고른 집 뭐 전국에 있는 집 아무거나 골라도 되느냐 이렇게 그런 하시면 한이겠죠. 예, 너무 좋겠는데 사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집의 대상이 모든 예. 집이 아니라 네. 국민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그러니까 LH나 SH가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의 공실에 한정해서 공실에. 얘기하는 아하, 겁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고른 집은요, 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그 공실을 신청자가 동 그리고 층, 방향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네. 특히 소득이나 총자산 요건,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요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입주 자격이 조금 더 러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뭐 소득이나 총 자산 요건 등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게 내가 고른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겠죠. 뭔가 예, 소득이나 총 자산 요건만 그렇고요. 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2년마다 이루어지는 재계약 시에는요. 네. 해당 세대 소득과 총 자산이 그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재계약 요건에 좀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소득이 늘거나 이래서 그런 경우는 네, 뭐 당신은 예를 들어 내가 그 사이에 집을 이거니까 샀다 이제. 이제 이러면은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그거는 모든 집이 사실 마찬가지여서 네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은 보지 않지만요. 네. 자동차 가액은 또 나왔습니다. 3,496만 원 3,496. 이하여야 아, 합니다. 정말. 예. 네, 왜 좀 특이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단독 세대주라고 하면요.
전용 그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청년이나 1인 가구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고른 집 같은 경우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네, 겁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고른 집에는 두 가지 타입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네. 그 국민 임대주택과 그리고 행복주택이 있었는데요. 행복. 우리 청년 어. 그리고 네. 뭐 산당 근로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행복주택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이 좋은 네. 거네요. 뭐 네, 안내 너무 많이 되는 거니까. 이름도 네. 너무 좋잖아요. 네. 이제 뭐 현재 대학생 그리고 뭐 입학, 복학 예정자는 물론이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이런 사람도 취업 준비생으로서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반 청년 계층에 대해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자면요. 네. 혼인 중이 아니고 자동차 가액이 또 3,496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요. 네. 신청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첫 번째 허들을 넘고 나면요. 네. 다음에는 무작위 추첨이니까요. 사실 오. 가점에 취약한 이런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어.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런 요건들이 사실 좀 복잡하고요. 까다롭다고 느껴지시면요. 네. 마이홈 포털에서 내가 고른 집 정보 찾기를 통해서 나의 조건에 맞는 적합한 집을 골라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청년 주거 지원 정책들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예. 네, 네,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끝내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준비하실 게 있을 것 아직도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연기가 좋으신데요. 예. 네. 주택 지원 외에도 주거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우선 서울시 같은 청년층에 경우, 예. 네, 서울시에서 일단 시작을 했었는데요. 청년층의 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 사업이요. 네, 네, 네. 예. 원래는 이 서울이나 뭐 좀 큰 도시에서만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아예 예산을 꾸려서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서울에서 독립 거주하는 청년 가구 46,18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네. 월세 지원 대상은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네.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월세 거주자입니다. 예. 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요, 대략 월 109만 원 선이고요. 네.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면요, 올해 기준으로 419만 원 선입니다. 네. 네. 3인 가구 기준일 때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임차 계약 조건은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조건에 부합해서 추첨이 된 청년에게는요. 월 20만 원씩 2년간 네. 임차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네요.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표현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네. 이 소득은요? 예. 아, 네.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중위소득은요, 한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네. 차례를 정했을 때,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예를 들어 100가구라고 놓고 봤을 때요. 네,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겠죠. 그중에 50이 하는 50등 중간 하는 정도? 가구의 네. 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방금 네. 말씀드렸던 건 그냥 중위소득인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정부가 매년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결정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네. 복지사업 등의 이런 수급자 선정에 사용하는 결정 그 기준 소득을 말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그냥 평범한 중위소득보다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요,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고요. 예.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서도 지원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내놓는 기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준 중위소득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 예, 그럼요. 네. 2021년과 그리고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좀 표로 보여드릴 건데요. 예. 네. 지난해에는 1인 기준 중위소득이 182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4만 원으로 좀 올랐죠. 네. 예. 네, 그리고 3인 가구의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은요, 398만 원 선이 와. 작년이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419만 원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월세 지원 사업 외에 그 주거비 지원 정책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네. 네, 만 19세에서 39세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요. 네. 대출 금액의 최대 연 2%의 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최저 연 1%까지 이자를 부담하는 금리가 낮춰진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월 임차료 70만 원 이하의 전 월세 계약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월세 지원 사업과 그리고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서울 주거 포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저희 쭉 살펴봤는데 네. 청년분들한테 끝으로 한 1분 정도 하신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신년이 들어서면서 네, 이 각 기관에서 주거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특히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 정책이 훨씬 더 많이 쏟아지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심을 갖고 좀 품을 팔면요, 주택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거주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미래에 더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연초에 나에게 맞는 주거 정책을 잘 찾아서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